안녕하세요. 요즘 블록체인 기술 정말 화두죠? 네, 맞습니다. 아주 뜨겁죠. 근데 이 기술을 재무보고에 딱 쓰려고 하면 신뢰성,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블록체인을 쓸 때 생길 수 있는 재무보고 위험들, 이걸 평가하고 또 필요한 통제를 설계하는데 기존의 CSO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당신이 보내주신 그 전문가 보고서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CSO라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지도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 핵심 방법을 당신이 빠르게 잡으실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CSO 프레임워크, 이게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까요? 여러 전문기관이 같이 만든 통합 프레임워크인데 네, 맞아요. 기업들이 내부 통제나 위험 관리, 또 부정 방지 같은 걸 효과적으로 해서 성과도 높이고 거버넌스도 개선하게끔 돕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가 5가지 핵심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 네, 5가지. 근데 놀랍게도 이게 블록체인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핵심은 뭐랄까, 이미 검증된 원칙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랄까요? 특히 그 재무보고 내부 통제, ICFR이라고 하죠. 여기에 블록체인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 위험 평가부터 한번 맞춰보죠.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어떤 위험들을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블록체인만의 독특한 위험들이 있어요. 그걸 잘 식별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요. 네, 그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계약 조건을 실행하는 거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리 짜둔 코드인데 여기에 혹시 설계 오류나 버그가 있을 위험. 아, 코드 오류,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오라클 같은 입력값, 여기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입력 데이터 문제군요. 네. 그 외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 그 합의 메커니즘 자체의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갑자기 두 갈래로 나뉘는 포크 현상. 포크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암호화 키 관리. 이걸 소홀히 해서 생기는 보안 문제까지. 정말 꼼꼼하게 평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와, 스마트 계약 오류나 키 관리 부실 같은 건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이런 위험들에 맞서려면 통제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패들이 필요해요. 첫째는 그 스마트 계약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또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검증 절차. 네. 둘째로는 스마트 계약 내용이 만약 바뀌면 이걸 통제하에 추적해야 하고 계약 실행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통제도 중요하죠. 데이터 확인 통제. 네. 그리고 셋째,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불변성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불변성. 근데 만약 오류가 있다면 수정 거래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하거든요. 이 수정 과정에 대한 통제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오류 수정 과정 통제. 그것도 중요하군요. 네, 물론 기본적인 정보기술 일반 통제, 예를 들어 누가 시스템에 접근하는지 관리하고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IT GC도 COS 원칙 10이라고 관련해서 여전히 중요하고요. 듣고 보니까 블록체인 불변성만 믿고 있을 게 아니네요. 그 전에 입력되는 데이터나 계약 로직, 그리고 혹시 모를 사후 관리까지 정말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보 및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블록체인에서 나온 정보가 진짜 쓸모있고 믿을 만한 건지 이것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인데요. COS 원칙 13에 따라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가 우리 회사 목표 달성에 정말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정보인지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해요. 네, 정보의 질. 또 COS 원칙 14처럼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렇게 활용할 거고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내부 소통. 네, 마지막으로 COS 원칙 15하고 관련된 건데 외부 감사인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감사인과 조기협의. 네, 투명한 소통이 진짜 핵심이군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통제 활동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조직 전체의 어떤 분위기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통제 환경과 모니터링 활동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좀 강조해야 할까요? 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강력한 통제 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진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이걸 보통 토네터 탑이라고 하죠. 네, 토네터 탑.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건 CSO 원칙 1번부터 5번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설계된 통제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건 CSO 원칙 16, 17 관련 내용이고요. 이게 뭐랄까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인 거죠. 결국 CSO 프레임워크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이 최신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재무보고 관련 위험들,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정말 유용한 이미 검증된 도구 상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딱 맞는 비유네요. 익숙한 CSO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재무보고의 신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록된 정보의 변경 불가성 덕분에 데이터 자체의 무결성은 높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게 큰 장점이죠. 하지만 애초에 기록된 거래가 정말 정당했는지 혹은 회계 처리가 올바르게 되었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진 않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재무 기록을 감사할 때 기존 시스템 감사랑 비교해서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통제를 테스트해야 할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